네, 조금 전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략 촘촘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들게 됩니다. 경계감 속에서 지수 상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전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오늘 강했다면 물론 그쪽 여전히 시세 지키고 있지만 일부 테마주들, 보안이나 뭐 진단키트 그리고 교육주 이런 쪽이 윗골이 길게 달면서 그 수급이 반도체로 오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지금 시각을 보면 네. 지금 사서 내일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을 때 세론 이런 느낌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다들 그렇게 판단해서 시장에서 막판에 그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침 장 초반에 조선주가 강했어요. 그러다가 네. 이게 제약주로 옮겨왔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로. 그리고 후반에 반도체로 넘어가는 네. 시세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에서의 모습들이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모습은 앞에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네. 또 예탁금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 이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어깨가 축 처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주식시장 물론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어려운 그 상황 하에서도 시장에 대한 근거와 명확한 그 판단 논리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예측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렵거나 또 지금과 같이 전 세계 글로벌리 모든 시장이 엔비디아의 하나에 대한 시장의 관심사로 묶여 있었던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지만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최근 한 열흘 사이에서 흐름이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되어진 이러한 흐름의 모습을 맞아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의 무의미한 내용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우리 앵커가 앞서 촘촘하게 네. 살펴본다는 내용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이제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섹터 안에 순환매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돌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필 또 그게 너무 굵직한 섹터잖아요. 조선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렇죠. 반도체까지. 이거 굉장히 따라잡기도 어렵긴 한데 오늘은 반도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가 딱 지금이 눈치 보고 있는 반도체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변곡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호황제가 지금 상존에 있어요. 안 좋게 보는 분들 측면에서 입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가 140불, 135불, 네. 130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정적 관점에서의 시각과 또 하나 여기에 플러스 최근 이제 블랙웰에 대한 설계 결함 등등등등 네. 해서 이번에 실적치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시각이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투자자들은 지난 2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국내 분기 기준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조금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4, 5, 6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급증한 형태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5, 6, 7월 실적인데 5월 실적은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6, 7월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방학을 앞두고 이 AI 수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통상. 네. 그래서 통상 8월에 발표되는 실적치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았어요. 8월 실적 나오는 데이터들이 지난 5, 6, 7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8월 실적은 과거 흐름에서 좋았다라는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실적 또한 엔비디아 실적 예상 수준의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또 시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호황제가 겹쳐 네. 있는 좋게 보는 쪽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지금 겹쳐 있고 중첩돼 있고 치열하게 지금 부딪히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세 이송도 조금 애매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눈치 보기.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들의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앞서 이제 뭐 호황제가 반복되고 있다, 뭐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일 네. 딱 뚜껑 열리고 나면 어느 쪽이든 이게 맞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시각이 맞았어라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를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그냥 거친 표현에서의 대응이 아니고 우리가 하이닉스를 이제 기본 툴로 해가지고 오늘 장 지나고 나서 내일 장에서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으로 네. 우리가 그 시장에 대응을 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네.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는 네. 조금 저평가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저평가 구간이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수준을 살펴보게 되면 24만 원 라인에 최근 고점을 찍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악재 상황에 의해서 16만 원 수준까지, 물론 네. 저점은 아니지만 그 16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 떨어졌었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리바운딩이 나오는 반등 과정에서 8만 원 빠진 구간에 또 50%, 네. 2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준 네. 이후에 최근 뭐 17만 5천 원, 18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적 측면에서는 네.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을 이루어준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전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는 답답해요. 흐름에서 네. 모습입니다. 저평가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시황 부분에 있어서 그 모바일향 반도체 부분의 재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경기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 네.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또 반론의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의 가동률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웨이퍼 수량을 보고 지금 반도체 공정이 풀가동이구나, 아니면 80%구나, 70%다. 공장 가동률을 우리가 예측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웨이퍼라는 게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 물량에 대한 공급량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거든요. 통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웨이퍼 공급량이 한 95만 장, 100만 장 분기당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풀 가동, 95% 가동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한 85만 장, 대략적으로 한 75에서 80% 정도 공장 가동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대책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하반기 정도 수준까지 웨이퍼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95만 장 수준까지 웨이퍼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대세입니다. 그러면 일부 모바일향 재고가 증가하면서 일부 가격 조정을 나타났지만 반도체의 전체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은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러한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최근 주가를 조정받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의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저평가라는 기준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저평가가 맞다라는 기준점을 하나 가지고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310억 불 이상에 나오고 가이던스나 블랙엘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호실적과 어떤 전망치에 대해서 주가 상승했어요. 네. 이때 하이닉스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이닉스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입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네.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전의 거래, 그러니까 7월, 6월, 5월에 거래됐던 거래 대금 대비해서 1.5배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아졌어요.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은 매물이 많다라는 측면으로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8만 원, 뭐 17만 5천 원, 오늘 장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이게 내일 장에서 호실적 반영돼서 주가 상승을 해서 19만 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네. 매도 물량이 급증하는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20만 원을 벽으로 해서 올라오면 계속 때리고자 하는 매물이 차익, 네. 계속해서 네, 나올 네.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호실적이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AI 수요 증가 추세 확인되었다. 매수하자. 이렇게 들어가다면 시초가 갭 상승해서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여나 또 물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매물 소화 과정은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호실적이 나왔을 때는 갭 상승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네, 네. 음봉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때는 접근 불가입니다. 네.
호실적이 나왔을 때. 네. 그러면 두 번째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조금 부정적인.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지만 뭐 가이던스라든가 블랙엘 얘기가 또 나와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일부 하락의 모습이 나왔을 때 급락은 아닐 거예요. 왜? 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17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17만 5천 원이 저점이라면 여기서 한 2, 3%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럼 저는 이때는 17만 원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7만 원 찍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전체 앞선 반도체에 대한 전체 시황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바닥 찍고 턴오버하는 형태의 보이기 때문에 17만 원 전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과정입니다. 네. 애매한 실적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중립적인 네. 가격이 안 움직였을 때. 네. 이때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가격 수준에서 약간 흘러내릴 겁니다. 네. 이때는 기관차를 두고 진입하는, 그러니까 나누어서 진입. 결국 엔비디아 실적치가 안 좋거나 중립일 때는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되고 좋게 나왔을 때도 매수를 해야 되지만 내일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결론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매수의 시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전반의 호전은 빨리 갈 거냐, 네. 천천히 갈 거냐, 올라갔다 내려왔다 갈 거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오늘 여러 경제 채널이나 시황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하루 종일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렇겠죠. 내일도 얘기만 나왔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사위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내일장 우리가 하이닉스나 관련한 엔비디아와 연계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대응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일단 플랜 딱 짜서 그 내용대로의 그 시장 접근하신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은 맞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저점 한 17만 원대 정도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가격을 17만 원과 18만 원 가격을 좀 편차를 크게 네네. 진입 가격을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네.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반도체 시황 관련해서 저는 고점 25만 원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차는 있겠지만 좀 더 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죠. 네. 어느 시점에 매수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네,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 정도, 손절가 15만 원입니다. 매수가도 17에서 18만 원 정도의 밴드 설정해 주셨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촘촘하게 전략을 세워봤다면 이제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대장이었던 네. 유한양행 이야기 해볼게요. 어느덧 7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랭라자 미국 FDA 승인 소식 좀 늦게 반영했고 네. 그 당일에 차익 매물 나올 걸로 좀 차익 매물 이미 나왔었고 앞으로도 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가죠. 신고가 랠리 이어집니다. 이거 일단 더 가져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시간에 딱 리뷰했었죠. 지난 시간에 윗골이 길게 되고 네. 음봉으로 크게 밀렸을 때 갑니다. 보합까지 밀렸을 때입니다. 네. 제가 딱 드렸던 멘트가 있었죠.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네.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더 상승하는 흐름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일단은 이익 실현, 추가 매수보다는 챙겨야겠죠. 네. 이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흐름에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해가는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추가 진입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하겠지만 추가 진입은 좀 시간차를 두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 구간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13만 9천 원으로 또 신고가 기록했고 이제는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많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AS까지 받아봤고요. 반도체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